사회적 거리 두기가 생활 방역으로 이행됐다고 발표하고 다행히 확진자 수가 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인데요. 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도 일상이 무너졌다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셨는데 그 자식을 잃은 부모님과 가족들은 어떤 마음일까 하늘이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서준 간호사가 우리 곁을 떠난 지 1년 하루도 4개월이 지났고 여전히 서울의료 안에서는 서준이란 그 이름은 금기어입니다. 고서준 간호사의 산지 신청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저는 서울의료원의 세서울의원 분회장 김경입니다. 먼저 고서준 간호사의 산지 신청이 이르게 된 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월 4일 서준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불행한 사건이 있었고 계속되는 반복되는 병원 사업장의 간호사 자살을 막고자 서준 간호사의 사망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서 시민 대책위가 만들어지고 서울시에서는 서준 간호사 사망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진상 대책위가 만들어졌습니다. 6개월간의 서준 간호사 사망 사건을 조사를 하고 9월 6일 날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의료원의 조직적, 환경적, 관리자에 의한 직장의 괴롭힘에 의한 사망이자 공공기관에서 벌어진 중대사건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진상대책위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서준 간호사를 힘들게 했던 관리자는 여전히 업무 배제가 되지 않고 있고 박원순 시장이 약속했던 추모비는 아직도 세워지지 않고 있으며 서울시 진상대책위가 내놓은 권고안 이행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여는 말씀으로 서준 간호사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신 양한웅 대표님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좀 시간이 지났는데 어머님 또 보게 되네요. 1년 4개월이 하고 조금 며칠 지났지 않습니까? 마음이 좀 착잡합니다. 사실 산재라 하면 산업재해지 않습니까? 우리 서 간호사님이 이렇게 굳이 산재 신청을 저는 안 했으면 안 해도 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오늘 부득이 기자님들 부득이 진짜 어쩔 수 없이 산재 신청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자살의 타살이지 않습니까?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밝혔다시피 태움문화 그리고 주변 간호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괴롭힘에 의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타살입니다. 그것을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하니까 가족들 마음이 오직하겠습니까? 저도 우리 대책위도 마음이 착잡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거는 산업재해가 되기 전에 박원순 시장이나 서울의료원에서 책임자가 정말 책임자를 처벌을 하고 그리고 사고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야 되는데 아직까지 부분적으로만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 간호사님을 죽음에 이르고 한 직접 책임자인 주변 간호사들 어느 한 분도 징계받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 확인하면 곧 된다 하고 있지만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서울시가 이 죽음에 대해서 정말 저는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굳이 가족이 대책위가 산재 신청을 하기 전에 정말 서울의료원이 서울시가 가족에 대해 진심으로 배보상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시장이 약속한 추모비를 조속히 병원 내에 건립하는 것이 이것이 고인의 뜻이고 가족의 뜻이고 전체 한국의 태움문화에 시달리고 있는 전체 간호사들의 난 뜻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부득이 산재 신청을 하지만은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은 서울의료원은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고 그리고 진상규명에 빨리 협조하고 추모비를 오늘도 확인했습니다. 올 때도 서울시에서 전화가 왔는데 계속 진행 중이다 하는데 계속 진행 중이라는 말을 몇 개월째 듣고 있습니다. 조속히 추모비가 세워져서 우리 고인에 대한 위로가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1년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족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고인의 가족인 남동생 서희철님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지은 간호사 친동생 서희철이라고 합니다. 방금 전 말씀하셨듯이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렇게 나라가 시끄럽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었지만 지금 그래도 긴장을 해야 될 시기에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항상 이렇게 옆에 와주시는 분들 덕분에 저희 유족들은 항상 힘을 내고 있습니다. 서울의료원이나 서울시는 저희 유족의 뜻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서울의료원에서 받았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하신 저희 고 서지훈 간호사는 현재 병원장만 사퇴를 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가해자들은 하나도 변함이 없는데요. 저희 누나는 이런 걸 원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병원장 사퇴한 걸 제외하고는 현재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오늘이야 돼서 이제 산재 신청이라는 거를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까지 오기에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정말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직장에서 서울을 간다고 하니 끝난 거 아니냐고 다 그렇게 알고 있더군요. 매스컴에서는 추모비를 건립해 줄 것처럼, 산재 신청해 줄 것처럼, 징계할 것처럼 다 그렇게 기사가 올라오고 있지만 실질적인 저희 유족들은 하나도 사건이 해결된 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스컴에는 모든 게 다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 모든 국민들은 서지훈 간호사 사건은 다 잘 처리가 됐나 보다 라는 인식이 머릿속에 박혀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도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 권고안 3개월 안에 이행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벌써 시간이 5개월 이상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물론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시끄럽고 그렇다고 한들 저희 유가족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다 핑계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은 본인 입으로 추모비 건립을 약속하셨으며 책임자 처벌을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도 없고 아직까지 추모비도 건립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유족의 바람은 병원장의 사태가 아닙니다. 저희 누나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적으로 줬던 선배 간호사들, 그 위에 사람들 책임자 처벌을 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님은 대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사업장도 똑바로 감독하지 못하시는데 대권을 바라본다는 자체는 제가 볼 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루빨리 모든 일들이 다 잘 처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족분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다들 이게 다 해결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저도 많이 들었는데요. 저희 병원에서는 사실상 해결된 거 없다고 간호사들도 뭐가 달라졌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진상대책위 활동을 하셨고 그 서울원의 어떤 조직적인 문제를 가장 잘 아시는 분 중 한 분으로 서울원 34개 권고안을 만들 때 함께 있으셨던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의 명숙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고 서지훈 간호사님의 어머님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할지 제가 감히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비통함을 위로하고 또 그 비통함에 함께 하겠다는 마음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고 서지훈 간호사 진상조사를 했던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의 상임활동가 명숙입니다. 어제부터 근 4개월에 걸친 물리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긴급 방역체계가 생활 방역체계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4개월간을 겪으면서 한국의 보건의료 인력의 헌신,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인력으로 코로나19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은 보건의료 인력, 의사, 간호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이었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뼈를 갈아 넣는 노력으로 했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공공병원이 적고, 그리고 간호인력은 OECD 1000명당 평균 2.1명이 적습니다. 병원을 이용하는 인구수는 많지만 그 환자들을 보호하고 돌보고 진료하고 치료하는 간호인력은 2.1명이나 적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으로 코로나19를 이겨냈습니다. 아니, 이겨낸 게 아니라 코로나19에 정말 온몸을 투여했습니다. 그 자리에 오늘 우리가 산재 신청을, 서지훈 간호사님의 산재 신청을 한다는 것은 매우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시민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간호사들이 건강한 환경이 있어야 된다. 간호사들의 몸과 정신을 더 이상 갈아넣는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태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과연 서울시장이 9월 6일 고서지훈 간호사님의 어머님 앞에 3개월 안에 해결하겠다고 한 지 벌써 9개월이 다 됐습니다. 4개월 코로나19로 보냈다 칩시다. 그럼 이제는 적어도 다른 태도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호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괴롭힘, 그리고 간호관리자가 평간호사를 괴롭혀도 되는 문화, 그런 조직 운영, 그걸로 공공병원이 승승장구 명예를 높이는 그런 환경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촉구를 하는 자리가 오늘 간호사 서지훈 간호사님의 산재 신청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재 인정은 당연하고 산정 인재형과 함께 공공병원의 인력 및 조직 운영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떻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언론 보도에 나가겠죠. 나가면 이제라도 서울시가 국가가 왜 보건의료 인력에 대해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간호사에 대해서 이렇게 무책임했고 괴롭힘을 구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지 반성하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이제라도 보여주시는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산재 신청을 계기로 시민사회가 여전히 서울의료원의 직장 내 괴롭힘, 간호사 태움,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잊어먹지 않고 기억하고 똑똑히 눈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모비 건립도 되고 있지 않고 간호관리 책임자에 대한 어떠한 징계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처벌받지 않는데 어떤 관리자들이 평간호사를 괴롭히지 않겠습니까? 괴롭혀서 부족한 인력을, 간호 인력을 괴롭혀서 때우겠다라는 이러한 잘못된 문화가 당연히 확산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시민사회가 그리고 그의 동료 간호사들이 잊지 않고 반드시 서울의료원에서 서 간호사님의 죽음에 대해서 기억하고 추모비를 건립하고 관리자들을 징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일하다 죽은 노동자들에 대해서 기업이 책임지고 병원이 책임지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에서 38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고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6번이나 화재 위험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건축주도 시공사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38명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단지 계획서를 수정했다는 거, 그 종이 한 장 보고 정부는 눈 감고 공사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의료원장 사퇴했으니
안 됩니다. 서울시 중앙정부 부족한 공공보건 어떻게 할 것인지, 간호인력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천처럼 또 죽습니다. 서울의료는 어떻습니까? 3명이나 죽었습니다. 행정관리직 괴롭힘으로 죽었습니다. 청소노동자 부족한 운영으로, 잘못된 운영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서간호사님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데, 그것에 책임 있는 관리자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데 이런 문화가 바뀌겠습니까? 왜 서울에 있는 간호사들이, 직원들이, 청소노동자가, 간호조무사가 또 죽음의 환경에서 그대로 일하도록 방치할 것입니까? 다시 한번 시민사회는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이 어떤 태도로 임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비슷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 진상대책위의 권고에 따라 관리자를 징계하고 인력을 평간호사들이 최소한의 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충원하고 추모비를 건립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행정 편의주의를 벗어나서 평간호사의 목소리에 서울의료원이, 서울시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호사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구조적인 괴롭힘, 조직적인 괴롭힘으로 인해서 또 한 명의 초주윤 유족 간호사와 같은 유족과 같은 아픔을 지니고 계신 분입니다. 대형병원에서 입사한 지 6개월 만에 가장 사랑하는 조카를 이루신 박선옥 간호사님의 이모님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멈춰진 시간을 살아가는 분들께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선욱 간호사 이모입니다. 박선욱 간호사 사망 이후 아산병원의 모습에 실망과 상처를 받았던 저는 서지훈 간호사 사건의 진상조사 발표 현장에서 마음을 잠깐이나마 쓸어내렸습니다. 서울의료원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하라는 권고안과 서울시장님이 약속하신 추모비는 폐움이라는 고통을 온몸으로 끌어안았을 서지훈 간호사에 대해 이 사회가 취하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그것이 시행되었다는 기사는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았고 마음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우리는 모든 의료진들의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떠나간 간호사들도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덕분에란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들은 의료인으로서 자신이 한 선소와 품은 신념을 지키기 위해 아직도 많은 위험을 감수한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의료 현장은 묵묵히 일하는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문제와 어려움을 방관합니다. 병원이 가진 구조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들은 권고안을 받은 서울 의료원조차 바뀌지 않았습니다. 서지훈 간호사의 산재를 신청하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좋은 의료인으로서 살아가던 삶을 멈추게 한 그 자리, 그리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 시스템으로 또 다른 간호사를 상처내고 있을 그 현장을 살펴주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서지훈 간호사, 박선욱 간호사 같은 아픔이 생겨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지훈 간호사의 일은 노동 현장이 덮친 산재입니다. 산재가 일어난 곳을 바꾸지 않고 살피지 않는다면 오늘 간호사들은 오늘도 위험하다는 사실을 병원과 정부가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월터가 나에게 가르쳐준 것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희망은 사람들로 하여금 절망적인 상황에 뛰어들어서 목격자가 되고자 하는 의지를 낳는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목격자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내일을 열어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와 박수를 보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상 대책위는 고인의 겪은 괴롭힘은 서울원 경영진과 관리자들이 직원의 권리와 안전을 무시한 채 외형적인 성장과 성과만을 추구한 결과라고 관련이 깊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서울원에서 신규 간호사로 일했고 짧은 교육기간, 살인적인 업무 강도, 선임 간호사의 질책, 병원 관리자의 불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직서를 냈고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온 행동하는 간호사의 황은영 간호사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좀 전에 고 박선욱 간호사 선생님이 이모님 발언을 듣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행동하는 간호사의 황은영 간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 불과 석 달도 안 돼요. 똑같은 재해자의 입장으로서 서보았는데요. 그간 어려움을 어떻게 다 말로 하겠습니까만 그날과 달리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벌써 고 서지은 간호사가 없는 세상이 된 지 1년하고도 4개월가량 되어갑니다. 그 사이 계절은 또다시 여름을 향해 더워지고 있네요. 지윤 씨가 보지 못한 두 번째 봄에는 간호사들이 영웅이 되어서 무서운 전염병으로부터 세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들은 대체 누가 지켜주었죠? 고 박선욱 간호사, 고 서지은 간호사,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간호사들의 죽음, 그리고 현장의 간호사들, 코로나의 전사들, 누가 지켜주었습니까? 혹시 방호복, 아니 수술복이라도 어떻게 입고 걷는지 아십니까? 수술복은 대학 시절부터 무균적으로 입도록 교육이 이루어지고 실무에 투입되는 간호사 역시 별도의 교육을 받습니다. 절대 감염되지 않으려 그렇게 노력했을 코로나 환자들을 돌보던 간호사, 그들이 코로나에 걸리자 입고 벗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간호사의 책임으로 돌리던 병원들의 발표. 병원들은 간호사에게 방호복에 대한 충분하고도 제대로 된 교육을 주었습니까? 제대로 입고 벗을 수 있는 환경 주었습니까? 신종 전염병이라는 두려움을 뚫고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든 그 옷을 입었을 간호사에게 충분한 휴식 보장해서 지치지 않게 해주었습니까? 간호사가 코로나에 걸리면 그것은 산업재해가 아닙니까? 저희는 헐리우드 액션 영화에 나오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히어로도 100여 년 전에 죽은 나이팅게일도 아닙니다. 저희도 그저 평범한 사람이고 노동자입니다. 고 서지은 간호사의 억울함은 여기 계신 모두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모르신다면 그것은 남겨진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간호사들을 잘 지켜주지 못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겠지요. 여전히 명확한 진상규명의 목표가 사회로 알려지지 못한 것이겠지요. 이 사건의 가해자들이 죄의 볼로부터 빠져나가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 여전히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세워지지 못했다는 것이겠지요. 추모비는 물론이고요. 전 세계가 찬사하는 의료체계를 갖췄다는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료원은 그 수도를 대표하는 공공병원임에도 구조적, 환경적, 조직적인 문제가 즐비하여 노동자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이곳에서만 3명의 노동자께서 세상을 떠나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인리 법칙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중상자가 1명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이 있다는 법칙입니다. 즉, 큰 재해와 작은 재해, 사소한 사고의 발생 비율이
1대 29대 300이라는 것입니다. 중상자가 1명 나오면 300명의 사소한 사고가 발생한다. 중상자도 아닌 사망자가 3분이셨으면 최소한 900번의 사소한 사고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단 이것이 간호사만의 문제일까요? 과연 환자들은 그 사고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까? 병원 사람들은 조문도 받지 말아달라. 고 서지훈 간호사가 마지막으로 써내려간 글입니다. 부디 근로복지공단은 지훈 씨도 한 사람이었고 노동자였음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를 이어야 이곳 서울의료원을 사회로 바꿀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시 인상 대책위는 서울의원이 서울 시민의 병원이 되기 위해서 20개 영역에 34개 공고안을 발표하였고, 공고안 이행을 위해서 서울시는 서울의원이 추천하는 전문가와 서울의원 직원과 함께 서울시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혁신위원안을 내놓았습니다. 진상대책위 공고안의 최우선 과제가 서울시 사과와 서울의원의 인적쇄신이었고, 그 인적쇄신안에는 간호관리자의 인사처분 및 징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원의 혁신안의 최우선 과제는 인사노무 등 조직 개편, 임금체제 개편이었습니다. 과연 서울시와 서울의원이 공고안 이행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 낭독이 있겠습니다. 서울의원 직원의 기자회견 낭독이 있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서울의료원 사람은 조문도 받지 마세요. 2019년 1월 고 서지훈 간호사의 유서에 적힌 한마디입니다. 서울 시립의료원들 중 거점병원인 서울의료원의 정규직 간호사는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한국사회병원 내에서 일명 태움 문화는 병원 구성원의 근무 환경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도 끼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대한민국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중 50% 정도가 현업에 종사하지 않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이기도 하다. 하여 병원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이기에 태움의 피해자를 산재로 인정하여 병원 경영진과 임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은 물론 어떠한 인권보호 조치도 없이 태움의 대상이 되는 간호사에게 하나의 보호막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고 서지훈 간호사의 경우 2019년 9월 6일 서울시 위촉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대책위원회의 조사 결과 고 서지훈 간호사는 2018년 이후 동료들과 다르게 지속적으로 부담이 높은 팀을 담당, 간호행정부서로 전환 배치 시 다른 동료 간호사들과는 다르게 부서 이동에 대한 간호 간부들과 면담을 3회 이상 하여 고인이 거부할 수 없는 압력과 부담으로 작용, 간호행정부서로 이동 후 업무 분장과 업무 환경 등을 감안했을 때 사무기기 제공하지 않고 업무 분장과 상관없는 파견 근무를 시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조직적, 환경적, 관리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사망이라는 발표한 바 있는 이는 분명한 업무상 재임으로 산재로 인정받아야 한다. 산재 인정으로 병원의 구조적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 사회에 있는 대부분의 간호사들의 근무 여건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그 과정에서 태움이라 하는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문화가 발생하고 직장 내 적절한 교육체계나 지원 없이 가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피로가 누적되는 등 우울감 증가와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였기에 병원은 이에 대해 책임지고 예산을 편성하여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구조적 문제는 특히 간호사 업무 배치에 있어 불합리한 절차, 병원 교육 시스템 미비, 간호사의 가중한 업무, 인력 부조 등으로 지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료원은 이에 대해 개인적인 성향의 문제로 치부하고 예산을 핑계로
지금의 태움이 만연한 병원 문화를 바꾸려는 의지가 없을 뿐 아니라 진상 대책의 결과로 밝혀진 잠재적 가해자에 대한 어떠한 징계 조치가 없었다. 서울의료원의 산재 사망 및 사망사건, 부당정보 배치, 인사이동 등 다양한 문제가 중청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2019년에만 2건의 사망사건이 발생한 것은 서울의료원의 조직 핵심 방안이 필요하다며 서울시 진상대책위는 34개의 권고안을 발표하였지만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동료의 죽음이라는 가슴 아픈 상처를 가진 남은 직원들에게 서울의료원이 가한 또 하나의 가해이다. 고 서지훈 간호사에 대한 산재 인정은 서울의료원뿐만 아니라 병원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하나의 시작이라는 것을 근로복지공단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은 사과하라. 잠재적 가해자를 징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고 2019년 9월 서울시장이 유가족에게 약속한 고 서지훈 간호사 충업이 설립에 대한 일정을 발표하라. 2020년 5월 7일 고 서지훈 간호사 산재 신청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의원의 지금 간호사의 39%가 1년 내에 병원을 그만두고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 때문입니다.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배울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좋은 선배도 후배도 될 수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특별하게 이상한 개인이 하는 일탈의 행위만이 아니며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 직장의 권력이 동등하지 않는 관계에서 차별적으로 폭력적으로 행사되는 것이므로 고 서지훈 간호사의 괴롭힘 행위자들이 임의적으로 차별적으로 행사한 것입니다. 질병판정위원회는 구조적인 문제로 반복되는 서울의료원의 병원 내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꼭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현재 신청서를 들고요. 같이 제출하실 분들이 계십니다. 담당 노무사님이신 조민영 노무사님과 유족분들과 집행위원장이신 김진경 지부장님이 함께 현재 신청을 하시러 올라가실 겁니다.